오늘은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인구가 이제 78억 명이고 지금 매년 8천만 명씩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는 대략 매 12년마다 10억씩 증가 중입니다. 미국 과학원 회보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상승할 때마다 전 세계 밀 생산량은 평균 6% 감소하고 쌀은 3.2%, 옥수수는 7.4%, 콩 생산량은 3.1% 줄어들게 됩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죠. 쌀을 먹는 사람만 매년 4천만 명. 한국의 인구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살 수 없는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지난 2월 카자흐스탄이 밀에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에 밀값은 하루 만에 25%나 폭등했다. 이집트와 베트남이 쌀 수출을 제한하자 쌀값도 하루 만에 30%나 뛰었다. 치솟는 곡물 가격에 더 많은 사람들이 빈민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도울 곡식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밤 기온이 1도 상승하면 쌀 수확량이 10%나 줄어든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지금처럼 계속 녹아내리면 방글라데시와 이집트의 곡창지대가 2050년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2100년이 되면 해수면은 50cm 가까이 상승해 인류를 먹여 살리던 농경지 대부분이 물에 잠긴다.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오는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가운데 물 부족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홍수 피해를 걱정하는 우리나라에서 왜 물이 부족할까? 좁은 면적에 5,100만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데다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2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낭비입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쓰는 수돗물량은 2013년 기준 282리터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몇 달째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는 급기야 물을 쓰지 말라는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장 마실 물도 없으니 농사 짓겠다고 강과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지 말라는 건데 농가 수천 곳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 5나라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지만 우리보다 훨씬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같은 면적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인구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았더니 남한 면적인 1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살고 있는 인구는 한국이 제일 많았습니다. 우리 인구가 1천만 명이 줄어 4천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그만큼 경쟁이 심하고 각박한 사회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플랫폼 경제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니 인구가 줄어야만 합니다. 1천만 명의 인구가 준다면 젊은이들은 그만큼 경쟁도 줄어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기회가 훨씬 많아집니다. 더 이상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전력은 충분할 것이고 기후변화로 물과 식량이 부족해도 우리나라는 줄어든 1,000만 명만큼의 여유가 생깁니다. 1,000만 명이 1인 가구라면 1,000만 채의 아파트가 빈집이 되고 현재의 미친 집값이 폭락하여 10분의 1 또는 20분의 1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 경쟁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 모셔가기 경쟁을 할 것이고 인구와 차량이 줄어드는 만큼 도로는 한가하고 여유로울 것이며 해수욕장, 스키장, 골프장 역시 혼잡하지 않아 전체적으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세금 낼 사람이 준다며 정부 재정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불필요한 정부 지출, 즉 수백 개의 관변단체와 관변재단, 관변협회 등에 세금 지원하는 것을 중지하고 장관, 국회의원, 판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특활비도 없애고 인구가 줄어든 만큼의 복지 지출, 인프라 투자도 줄이면 됩니다. 인구가 1980년대와 비슷한 4천만 명 선까지 줄어드는 10년 또는 15년 후 한국의 모습을 나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당신 차는 당신을 회사에 내려다 주고 온종일 다른 사람들을 싣고 다니며 돈을 벌다가 당신을 다시 태우러 올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100%다. 16년 백악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급 $20 미만의 일자리 중 83%는 자동화되거나 대체될 것이라 말합니다. 자동화 쓰나미가 밀려올 것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차량으로 한 가족 한 대의 차만 필요할 것입니다. 일자리 900만 개가 감소하지만 인구가 1천만 명 감소함에 따라 실제로는 일자리 100만 개 늘어나는 효과가 납니다.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취미생활의 장소로 거주지가 이동합니다. 바다낚시 취미자는 해변으로, 골프 취미자는 골프장 근처로 이동하면서 도시의 인구는 감소하고 지방의 인구는 증가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식량 가격이 상승하면서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소비형 자영업자가 줄고 AI 로봇의 도움으로 과학적 농경, 양식업과 같은 생산형 자영업자가 늘어납니다. 생활 수준 향상과 안정으로 종족 보존 본능이 회복하면서 1가구 2자녀가 정착되고 한국 인구는 4천만 명 수준에서 안정화됩니다. 이렇게 하여 10년 또는 15년 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전 지구인들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필리핀은 우리나라가 지난 35년 동안 1,000만 명 증가할 때 5천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자 생존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코로나 백신 부족으로 예약된 접종을 하지 못한 시민들이 어느 지자체 건물 앞에서 성난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조만간 전력 부족, 물 부족, 식량 부족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먹을 게 부족하면 그때는 옆집을 털어야 내 아이를 먹일 거 아니에요. 쳐들어가야 돼요. 네, 이건 그때가 되면 이제 아비규환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학 지리학자이자 총균세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 think that you should be really happy that population in Korea is decreasing. That is not a problem for you. That is very fortunate for you because the world doesn't have enough resources to feed all people.